A씨는 압구정 60억짜리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으면서 지인을 통해서 낮은 감정가를 부탁합니다. 근데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이건 당연히 국세청이 바로잡게 되고요. 기존에 39억으로 평가를 했던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데 너무 낮췄죠.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희원 회계사입니다. 최근 국세청이 강남 4구, 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2,000건에 대해서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편법 증여, 낮은 감정 신고, 그리고 쪼개기 증여, 부담부 증여 등 꼼수까지 전부 정밀 조사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올해 강남권 증여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국세청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조사가 왜 이렇게 강력한지, 어떤 유형이 실제 세무조사에 걸리는지, 대표님들이 꼭 지켜야 될 증여 체크리스트,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 사이 강남 4구와 마용성에서만 2,077건의 증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1,699건만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신고를 안 한 겁니다. 근데 그마저도 1,068건은 시가로 신고를 했고 631건은 시가 산정 없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바로 검증에 들어갑니다. 보통 저희에게 신고 대리를 맡기시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요즘엔 대부분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면 유사 매매 사례가 등을 찾아내서 과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감정평가를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또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집값 상승 대비 지나치게 낮은 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된 건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에서 과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감정평가액 자체를 낮추는 행위도 지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정 지역의 집중 검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이 지역들은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가족 간의 증여가 빠르게 늘고 있고 부의 대물림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 이번에 전수조사에 타겟이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증여세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추후에 집가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들은 정말 많은 신고를 대행해드린 것 같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가격 상승 선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자녀 세대의 자산 양극화는 더 커지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지적입니다. 기사에 나온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0억짜리 압구정 아파트를 39억으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A씨는 압구정 60억짜리 아파트를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으면서 지인을 통해서 낮은 감정가를 부탁합니다. 근데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60억짜리를 39억으로 평가하고 그 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건 당연히 국세청이 바로잡게 되고요.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시가를 다시 책정하고 심지어 기존에 39억으로 평가를 했던 감정평가 법인에 대해서 시가 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런 시가를 내준 감정평가 법인도 정말 대범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데 너무 낮췄죠. 그래서 감정평가 꼼수를 쓰면 감정평가 법인까지 같이 제재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부담부 증여인데요. 부담부 증여 자체는 합법입니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재산이 담보하고 있는 채무, 임대보증금, 그리고 은행대출을 인수하는 증여 방식으로 채무액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절세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 인수 금액을 비정상적으로 키우거나 부담부 증여 형식을 빌려서 실질은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런 케이스가 이번 조사의 핵심 타겟이 되었습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를 살펴보죠. 20억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요. B씨는 그 송파구 20억 아파트를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습니다. 서류상 B씨는 채무를 본인 소득으로 갚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이 추적을 해보니 생활비, 자녀 유학비, 명품 소비, 해외여행비, 이 모든 돈의 출처가 불분명했어요. 엄마 아빠 돈으로 생활비는 쓰면서
결국 본인의 소득으로는 전액 대출을 갚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예요. 보통 대출은 전액 자녀의 소득으로 상환하고 생활비는 부모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절세 전략을 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자녀의 소득으로 대출과 생활비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지를 적정 수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즉, 자녀가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채무 부담액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넉넉하게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이죠. 특히 요즘 전세가가 이제 50% 정도 수준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 전세금 비중을 80%까지 부풀려서 증여세를 줄인 사례도 다수 적발이 되면서 지금은 전세 비율과 채무 규모까지 직접 검증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겟은 세대 생략 증여와 쪼개기 증여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요, 조부모는 현금 수십억을 증여해서 이런 식으로 세대를 나눠서 신고를 해서 합산과세를 피하려는 꼼수도 이번에 잡혔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준 돈을 형식만 나눠서 신고한 경우죠. 국세청은 이를 위장 증여로 보고 재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증여 건수가 올해 223건으로 폭증했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100% 조사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부대 비용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고, 자녀 혹은 손자녀가 이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소득원이 있는지, 만약에 해당 자금 출처가 없다면 반드시 현금 증여를 함께 섞어야 됩니다. 게다가 종부세와 재산세를 누가 부담했는지까지 본다고 하니까요, 부모 찬스로 해결하는 모든 편법을 찾아내 과세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증여세만 자녀가 낼 수 있는지 고려를 했다면, 이제는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을 자녀가 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증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실제로 절세 전략을 활용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증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강조드리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는 시가에 맞춰야 됩니다. 시세 대비 지나치게 낮으면 무조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같은 단지 동일 평형에 대한 아파트 거래가 있다면 100% 그 금액이 우선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니 감정평가를 적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실제 채무 상환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만 자녀가 상환을 하고 실제로는 부모가 돈을 준다면 결국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미성년자 증여는 출처를 완벽히 증빙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근로와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모든 자금은 100% 증여로 봅니다. 특히 취득세를 누가 냈는지, 관리비와 보유세를 누가 냈는지, 생활비의 출처는 어디인지, 이런 것까지 모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증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강남 4구와 마용성 전수 검증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향후 조사 지역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증여는 제대로 하자. 그리고 정석대로 하면 절세가 되지만 꼼수로 하면 탈세가 된다. 특히 고가 아파트, 미성년자 증여, 부담부 증여는 국세청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 기존 신고를 다시 점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요.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세 전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